실탄 제압부터 보겠습니다. 실탄 제압, 이수아 기자. 네. 그동안 실탄을 쏴서 제압을 하는 것, 해외에서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면서요. 네, 국내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일이죠. 네. 그제 오후 경기 양평군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인데요. 이 한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립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가까이 가니까는 계속 흉기를 휘두르면서 저항을 한 거죠. 그래서 테이저건으로 좀 제압을 하려고 했는데 네. 안 먹혔답니다. 아, 왜요? 이 두꺼운 외투 때문이었는데요. 아. 이 테이저건 전기침이 외투를 뚫지 못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3단봉도 써보고 이래저래 30분 가까이 대치를 했는데 경찰이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실탄 4발을 발사하면서 난동이 끝이 났습니다. 이 남성은 복부 그리고 다리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대신 현재 병원에서 수술을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아니 뭐 치명상을 입히지 않기 위해서 뭐 복부, 다리 이런 쪽으로 쏜 것 같다라는 일단 생각이 드는데 네. 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이 공포에 떨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현장에서 이 모든 장면을 다 목격한 목격자 얘기 들어봤죠. 네, 일단 인근에 유치원, 태권도장 등 어린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들이 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위험했는데 저희 MBN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태권도 학원 선생님을 인터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경찰분들이 갑자기 뛰어다니시면서 저기 있다라고 소리치면서 칼을 쏘자마자 막 쫓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앞뒤로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래고 아이들도 놀랄까 봐 일단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이제 보호하게 안전하게 막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끝끝내 이제 추격을 하시다가 저기 현장에서 이제 총소리와 함께 범인이 쓰러지고 그제서 이제 사건이 조금 그래도 완화가 됐구나. 그냥 가짜 총소리가 있는데 이제 한 총소리가 한 3-4발 정도 났거든요. 3-4발 정도 났던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 이제 그 범인의 허벅지에 맞고 이제 범인이 끝끝내 조금 이제 다쳐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이송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이 남성이 흉기를 들고 좀 더 배회를 했더라면 아니면 네. 경찰과의 대치가 더 길어졌더라면 과연 어떤 일이 생겼을까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아찔하다는 얘기가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이 남자 왜 이런 거예요, 대체? 네,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남성, 중국 국적의 40대 노동자로 알려졌습니다. 네. 누굴 죽이고 싶었다는 취지로 경찰에게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당시 이 남성에게 위협을 당한 2명의 한국인 남성은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남성이 갑자기 흉기를 휘둘렸다고 해요. 경찰은 병원에서 이 남성이 회복하는 대로 본격적인 범행 동기 등 좀 더 본격적인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피해자가 다쳐서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소정섭 위원님. 네. 근데 보니까 물론 총기 사용 자체는 굉장히 엄격하게 좀 금지해야 될 수 있는, 제한해야 되는 걸 수도 있긴 합니다만 저런 상황 같으면 실탄을 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 같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특히 인근의 네. 학원이라든지 뭐 유치원이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게 또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경찰관을 향해서 흉기를 휘두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경찰이 빠르게 적절한 대응을 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경찰이 이제 2019년부터 저런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5가지 단계로 나눴습니다. 이 수능해서 잘 경찰관의 지시에 따를 경우, 아니면 좀 소극적인 저항을 할 경우, 또 적극적인 저항을 할 경우, 네. 아니면 어떤 폭력적인 공격을 할 경우, 또 아주 치명적인 공격을 할 경우 이렇게 5단계로 나눠서 거기에 맞는 이 대응을 경찰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매뉴얼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치명적 공격, 그러니까 흉기나 둔기 등을 가지고 경찰관을 공격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3단봉은 물론이고 가스 분사기라든지 네. 나아가서 실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경찰관이 대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이제 이번에 좀 저는 의문스러웠던 것이 이제 테이저건의 문제인데 네. 이 테이저건이 보통 쏘게 되면 한 5-6m 정도 범위 안에서는 저 침 2개가 나가서 꽂히면 네. 바로 이제 5만 볼트의 전류가 쫙 흐르면서 어휴. 순간적으로 이제 중추신경계가 마비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압을 하게 되는 그런 장비이고 우리나라에 저기 이제 들어온 지 벌써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그게 먹히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쐈는데 이 가죽 점퍼를 뚫지 못하고 그걸 막 뜯어내면서 오히려 경찰관을 향해서 흉기를 휘두르고 덤비는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실탄을 발사하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하나의 이 테이저건이 먹히지 않는 저 상황이 앞으로도 반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한 무언가 새로운 좀 대응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저 정도 가죽 점퍼를 못 뚫는 정도면 직물의 경우에는 한 5cm까지 뚫을 수 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가죽 점퍼를 못 뚫었다. 그렇다면 테이저건이 가죽 점퍼를 입은 저러한 어떤 흉악한 이 범인이 달려들었을 때 네.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탄을 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그 테이저건의 성능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정교한 어떤 매뉴얼 같은 것이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소정섭 위원께서는 일단 이 테이저건의 성능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테이저건이 안 되는 상황 자체가 좀 의아하긴 한데 이게 안 될 경우에 실탄으로 가기 전에 이 어떤 중간 단계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